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9장 3차원 그래프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도 거의 마지막에 접어들었는데요. 9장과 10장만 남았습니다. 이 9장, 10장 내용이야말로 매트랩이 다른 언어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고 또 굉장히 재미있으니 어, 잘 듣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장 내용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이번 장의 내용은 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차원 그래프가 한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종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네, 플롯3라는 명령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플롯3는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이 아래와 같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 그리고 Z축 데이터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좌표축으로 이루어진 곳에 그래프를 도시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배울 때 플롯이라는 명령 있었잖아요. X, Y 이렇게 하면 우리 그림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X축과 Y축에 어떤 점 하나를 찍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플롯 3는 네, 플롯 3는 X하고 Y하고 Z 이렇게 세 점이 있어서 이 세 점의 좌표 이렇게 X, Y, Z 이 공간상에 이렇게 점을 찍고 그 점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친 부분 양식을 보시면 플롯 대신에 플롯 3라고만 하고요. 3차원을 그래프기 때문에 x, y, z 세 개의 어떤 벡터를 입력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에 쓰이는 기본 속성값이나 이런 것은 플롯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롯에서 했던 것 그대로 뭐 색상이라든가 모양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를 보죠. 예제인데요. t를 매개변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실행해서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봤더니 x라는 것은 t sin t라는 함수이고요. y는 t cosine t, z는 그냥 t입니다. 그리고 t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변한다고 하네요. 자, 코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일단 t를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그 린스페이스 함수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는 자, 식대로 써주는 겁니다. t 곱하기 sin t. 네, 이거죠. 이거 그대로 여기 써준 겁니다. 그리고 y는 t 곱하기 cosine t. 이것도 역시 그 다음 식을 그대로 써준 거죠. 그리고 z는 t.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써준 거죠. 자, 다 됐습니다. 끝이에요. 플러스 3 명령만 주면 됩니다. 플러스 3 x, y, z 하고요. 그 뒤는 사실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옵션으로 쓴 겁니다. 동그라미 마이너스 b니까 동그라미 모양의 그 중간 분릿 기호를 이렇게 쓰라는 거고요. 그 선 모양 그리고 b는 파란색 블루죠.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플롯 앞장에서 배웠던 플롯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위스 선의 폭을 2로 해라. 좀 두껍게 그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 온이라고 했어요. 그리드 온을 한 그림은 그리드 온을 하니까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지금 선 보이시죠? 이런 작은 선이 그려집니다. 네,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X 레이블, Y 레이블, Z 레이블. 이 Z 레이블이라는 건 앞에 없었죠. 네, Z 레이블은 당연히 Z축에다 뭐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네, 안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는 거죠.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요 세 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라는 그 위치에다가 3D 펑션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마지막 줄 타이틀은 타이틀은 3디멘셔널 플롯이라고 써라. 네, 이런 겁니다. 네, 뭐 아주 간단하죠. 기존의 플롯을 한 단계 그냥 확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려진 그림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간단하니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뭐 지금 플롯에서 하나만 Z 하나만 늘어난 거거든요. 3차원 그래프는 사실 뭐 이걸로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되는 어떤 내용들인데요.
관측점 설정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3차원 그래프를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X, Y, Z 이런 상태로 그림 그려진데 내가 이걸 돌려서 어느 방향에서 볼 거냐,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밑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일 것이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위치를 어디에서 보는 것처럼 해서 그릴 거냐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눈이 있는데요. 눈에다 조금 더 이렇게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눈썹도 그려줘야 되겠죠. 이런 각도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두 파라미터를 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Y축입니다. Y축 보이시죠? Y축에 이 마이너스에서 이루는 각도, 이 각도와 그리고 어떤 높이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XY 평면에서 이 각도, 요 두 각도를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 Y축 마이너스에서 주는 각도를 이제 AZ라는 값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높이를 고도가 EL로 주면 됩니다. 자, 이 명령은 이렇게 뷰 해가지고요. AZ, EL 이렇게 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AZ, EL 괄호 안에 넣어서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앞에서 그린 그래프에 대해서 그 방위각과 고도각을 설정해서 한번 달라지는 걸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35도, 30도, 두 번째는 0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좀 4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는 건데요. 지금 하나씩 했을 때 결과가 아래 보입니다. 첫 번째 135도, 30도. 자, 윗부분은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추가만 한 겁니다. 그걸 그렸더니 그때 봤을 때 그림은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0도 0도. 0도 0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XYZ를 그렸을 때 지금 여기가 XY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Z축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의 각도가 첫 번째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이 각도가 0도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거고요. 높이도 0도죠.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딱 붙어서 보는 거예요. XY 평면 땅바닥에 붙어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딱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90도 0도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0도 90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게 이제 뷰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플롯 3D는요, 그 X, Y, Z 세 점을 주고 그 점을 화면에 나타내는 건데 지금부터 나오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XY 평면에 일정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요 각각 점에 대해서 Z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XY 여기 XY 축에 대해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점이 여러 개 보이지 않는 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Z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메쉬라는 함수인데요. 메쉬하고 x, y, z 속성 이렇게 주는데 속성은 뭐 앞에 동일합니다. x, y, z 값만 줘도 그림은 그려져요. 이 그래프는 z는 fx라는 어떤 그 함수식, 그러니까 x와 y에 대해서 변해가는 그런 z의 모습을 3차원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y 값에 따라서 z 값의 변화를 이 모양이 중요한데 그물 모양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 모양 말고 다른 모양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메쉬 그래프라 그래서 메쉬가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된 거 이게 메쉬거든요.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게 메쉬 그래프입니다.
자, 이걸 그리는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XY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근데 이 XY 데이터는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낼 Z 값을 계산해 줍니다. 즉 Z는 이제 fxy, xy에 대한 함수니까 이 식을 실제로 계산해서 Z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쉬 함수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간단히 뭐 예를 보시죠. 먼저 XY 좌표 생성하는 건데요. 자, XY 좌표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렇게 XY의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X로는 1, 2, 3, 4 이렇게 4개, 그리고 Y로는 1, 2, 3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XY가 교차하는 각각의 점들이 이렇게 교차점들이 생기는데요. 이 교차점들의 좌표는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이 좌표 내용은 사실 뭐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쉬운 내용이니까 즉 여기 11, 21, 31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자리가 11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21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31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 이제 좌표가 생기는데 이 좌표를 어떻게 우리가 그 매트랩에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x와 y를 분리해 주면 됩니다. 요 xy 격자 좌표에서 여기 x는 요 부분죠? 요거 앞에 x 있죠? 예, 요 부분만 떼내서 나타낸 게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y는 뒤쪽에 있는 이 숫자들, 요 숫자들만 떼내서 만든 게 요 y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x와 y 데이터를 그 매트랩에다가 입력으로 주면 돼요. 자, 복잡하다고요? 몰라도 됩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자, 이거 아유 머리 아파 잘 모르겠어 하면은 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자, 일단 격자를 생성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럼 격자를 생성할 때 x는 1부터 4까지 생성하겠다. 그럼 그 1부터 4까지의 벡터는 x는 1, 2, 3, 4가 될 것이고 y쪽, y는 1, 2, 3까지 생성하겠다. 그러면 y는 1, 2, 3이란 벡터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x는 1, 2, 3, 4, y는 1, 2, 3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생성할 매트랩 데이터 xy는 메쉬 그리드 xy 이렇게 해주면 돼요. 즉 요것을 여기다 넣어주고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를 써주기만 하면 내가 생성할 격자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xy. 그러니까 변수가 다릅니다. 여기는 소문자 xy고요. 그렇죠?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것이 잠깐만 좀 지울게요. 네, 너무 지금 화면이 네, 여기 대문자 xy가 사실 이거 대문자 x, 대문자 y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네, 그냥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예, 내가 x축 데이터로 요거 생성하겠다. y축 데이터는 이거 생성하겠다. 그리고 메쉬 그리드 함수 쓰겠다. 예,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를 보시죠. 지금부터는 그냥 쭉쭉쭉 나갑니다. 네, 다 끝났거든요. 자, 예제입니다. 이 함수를 그려라 라는 거예요. 자,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 z를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명령창을 보시죠. 먼저 x는 라인 스페이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생성했습니다. 자, y도 라인 스페이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생성했습니다. 즉 나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로 그림을 그리겠다. y도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문자 x, y하고 메쉬 그리드 소문자 xy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할 값 z는 x는 어쩌고 저쩌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요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네, 이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x, y, z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금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메쉬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메쉬 x, y, z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안 써도 되는데 옵션으로 줬습니다. 라인 위드를 1로 해라. 네. 그리고 뷰는 마이너스 12도
그리고 18도에서 본 그림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박스 온을 해라. 여기 박스 모양이 그려지게 예, 나타나게 지금 한 겁니다. 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패턴만 알아두면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뭐만 바꾸면 되냐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이 메쉬라고 된 부분만 내가 보고 싶은 형태의 함수 부분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요 틀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메쉬 Z 함수인데요. 메쉬 Z 함수는 도대체 뭐냐?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 이런 식으로 칸이 막아져 있어요. 그죠? 경계선 모양에 이렇게 칸이 탁 막아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튼이라고 매트랩에서 부르는데요. 이 모양이 있는 것을 그려라 라는 게 메쉬 Z 함수예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쉬 Z, XY, Z. 여기 X로 되어 있네요. 여기 Z입니다. 예, 수정해 주세요. XY, Z 함수는 경계에 커튼 모양이 있는 그래프 그립니다. 다른 거는 메쉬와 동일합니다.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했는데요. 예, 순서를 보시죠. 먼저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는 라인 스페이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Y는 메쉬 그리드 XY, 그리고 Z를 계산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쓴 거죠. 그리고 메쉬 Z, XY, Z 하니까 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커튼 모양이 있는 게 그려진 거죠. 네, 다른 건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피스, 표면 그래프, 서피스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surf라는 명령이 그림 그리는 게 있습니다. x, y, z인데요. 앞에 있었던 메쉬하고 메쉬나 메쉬 z하고 똑같은데요. 모양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메쉬나 메쉬 Z는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서피스라는 함수는요. 이 격자 모양도 나는데 여기가 칸이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요. 이렇게 막힌 겁니다. 이렇게 표면이 있는 것처럼 이 모양으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채워진 3차원 그래프를 그린다. 직접 보시죠. 자, 이런 함수를 지금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자, 방법은 x 똑같습니다. 자, 라인 스페이스 마이너스 2부터 2. 여기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범위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실습하실 때 여기다 다른 값 넣어서 보시면 범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y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고 xy는 메쉬 그리드 xy, 그리고 z를 이렇게 식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 이번에는 surf예요. 메쉬가 아니고요. surf xyz를 주고 뷰를 요 마이너스 32에서 50을 줬습니다. 이 surf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격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어떤 색깔이 높낮이에 따른 색깔이 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surf 함수예요. 메쉬와 동일한데 다만 표면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서 보여진다. 네. 다음은 그 컨투어라는 등고선 그래프인데요. 그 아마 지도를 그 많이 보거나 아니면 또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하는 학생들은 그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산 모양이 산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산이 낮구나 높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그림 그린 게 메쉬라든가 서피스라면 이번에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사람이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림 보다 보면 우리 지도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 옆으로 갈수록 낮은 부분. 그래서 같은 높이끼리 같은 선으로 이어놓은 것을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고선 등이 같다는 뜻이고 고가 이제 높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높이가 같은 선으로 이어놓은 그래프라는 것이죠. 뭐 지도 보면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그리는 게 이 컨투어라는 네, 그래프입니다. 컨투어. 자, 데이터 주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X, Y, Z로 주면 되는데 뒤에 N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요 N은 등고선의 개수예요. 얼마나 더 촘촘하게 이 등고선을 나타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 모양이라도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 나타낼 수도 있죠. 이 n 값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네, 보시죠. 자, 앞에 한번 나왔었죠. 요 함수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건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메쉬 그리드 했고요. 그리고 z값 계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투어 나왔습니다. 컨투어 XYZ.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듬성듬성한 것 같다. 난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컨투어하고 마지막에 20이라는 값을 줬어요. 네, 그랬더니 20개의 선이 사용돼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컨투어 그래프입니다. 자, 3차원으로 이제 등고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뒤에다 3자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x, y, z 주는 데이터 똑같고요. n은 그 몇 개의 등고선을 그릴 거냐 하는 겁니다. 네. 자, 3차원 등고선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네,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 높이 모양까지 해서 등고선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됐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라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메쉬 그리드 갔고요. 식 입력했고요. 그리고 컨투어 3하고 XYZ에서 60, 자, 60개로 나타내라. 네, 이렇게 해서 3차원 등고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 지금까지 뭐 많이 그렸는데 되게 쉽죠? 네, 여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요. 네. 자, 다음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메쉬 C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메쉬 다음에 C라는 글자가 붙었는데요. 이 C는 컨투어의 약자입니다. 메쉬는 당연히 메쉬고요. 이게 뭐냐면 메쉬하고 컨투어를 한 그래프에 동시에 그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요 윗부분은 메쉬 그래프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컨투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그려주는 그래프죠. 네, 그래서 요 함수식 그려라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보면 뭐 라인 스페이스 네, 이거 다 똑같습니다. 메쉬 그리드하고 식 계산하고 마지막에 메쉬 C라고 했더니 네, 우측과 같은 이런 메쉬와 컨투어가 함께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동시에 그리는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서프C인데요. 서프C. 네, 이거 뭐 뭔가 느낌이 오시죠? 서프하고 C, 컨투어하고 합쳐진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거예요. 네, 보시죠. 바로 서피스와 컨투어가 같이 그려진 그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뭐 프로그램은 앞과 동일합니다. 라인 스페이스, 메쉬 그리드, 그 다음 식계산하고 서프 C라고만 마지막에 명령을 바꾼 것이죠. 네. 다음은 구를 그리는 3차원 구 있죠. 축구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 있죠. 자, 공 모양 어떻게 그림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 모양을 그려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공 모양을 내가 3차원 모양에 이렇게 내가 나타내고 싶은데 공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함수식을 줘가지고 그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릴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스피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공에 대한 XYZ 데이터를 바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XYZ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그런 그 명령들 사용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스피어 하고요. 여기 n이 있는데 n은 구를 몇 개의 면으로 나타낼 것인가? n을 크게 하면 좀 더 이제 진짜 공처럼 촘촘하게 그려지고요. 작게 하면 좀 듬성듬성하게 그려지겠죠? n 빼면 이제 디폴트 값은 20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구를 그린 건데요. 공 모양이죠. 공 모양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성했는지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XYZ 데이터를 스피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100개 면으로 그려라 라는 거죠. 그리고 메쉬 XYZ 메쉬 사용해서 바로 했습니다. 여기 그냥 서피스 사용하면요. 서프라고 해서 XYZ 사용하면 여기 다 막아진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 해보면 이 실력이 느는 지름길이에요. 책에 있는 것만 똑같이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응용해보면 실력이 팍팍 늘 겁니다. 자, 다음 앞에는 그 공 모양을 그렸는데 이번엔 실린더 그래프인데요. 실린더는 이런 원통 있죠. 이런 원통 보고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원통을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 이제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XYZ는 실린더라는 명령을 주고요. R과 N을 주면 됩니다. 자, R은 뭐냐? 자, R은 이 실린더가 얼마나 통통하냐, 예, 얼마나 반지름을 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R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N은 당연히 앞과 똑같습니다. 면의 개수입니다. 면의 개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R 값을 우리가 항상 똑같은 값으로 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텐데 만약에 R 값을 좀 뭔가 변화되게 그린다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예, R 값이 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네, R 값이 이렇게 갈수록 달라지게 하면은 이런 호리병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양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R 값이 변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하고 면의 개수가 100개인 실린더를 그물망 그래프로 그려보자. 네, R이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R 값이 변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봅시다. 자, 세타는 라인 스페이스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한 겁니다.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나서 R은 사인 세타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갖다 넣은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YZ는 실린더 그리고 R, 100 했습니다. 요 R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메쉬를 그렸더니 네, 여기 원래 R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다 보니 R 값이 이렇게 컸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마이너스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이런 좀 약간 아름다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템 3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혹시 기억 나시나요? 만약에 스템 3를 듣고 스템 이렇게 생각나시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학생입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플롯이라는 게 있었는데 2차원 그래프였어요. 그리고 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플롯과 스템의 차이는 만약에 여기 플롯 XY가 있고 스템 XY가 있으면 그래프 모양이 플롯은 이렇게 나타난다면 스템은 네, 이렇게 예, 줄기 모양으로 뭐가 동그라미 달린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스템이었거든요. 플롯이고요. 자, 우리 3차원 그래프에서도 플롯 3 XY, Z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응하는 게 스템 3입니다. 네, 스템 3 XY, Z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래프 모양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어디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 차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스템 3 XY, Z 이렇게 주고요. 예제를 보시면 x는 sin x, y는 세타, z는 세타이고 세타는 0에서 2파인데 그래프 그려보자 입니다. 자, 세타는 라인 스페이스 0에서 2파이까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x는 sin 세타, y는 세타, z는 세타. 자, 이 부분은 여기 함수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스템 3의 명령 줬습니다. XYZ.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플롯 3로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자, 스템 3하고 자, 똑같은데 막대기 없는 거 그거 그릴 때는 스캐터 3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스캐터 3 XYZ시고 이거는 스템에서 이렇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 막대기 없이 윗부분만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를 다 똑같습니다. 0에 세타 주고요. 여기 XYZ 계산하고 스캐터 3로만 줬을 때 나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 막대기가 없죠? 막대기 없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기
방금 전까지 한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그런 그래프들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뭐 바그래프라든가 막대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파이 함수 기억나시죠? 2차원에서 파이 함수. 요걸 파이 3라고 뒤에 3자만 하나 붙여주면요.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x가 이런 데이터인데 그리고 y는 이렇게. 요거 생각납니까? 1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이렇게 좀 빠져나와서 그림 그리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파이로 그릴 때와 파이 3를 그릴 때 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명령창 보시겠습니다. x 값 주고 y 값 주고 파이 3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3차원으로 뭔가 두께가 있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라고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바 그래프도 3차원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바3라는 건데요. 그냥 바는 2차원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바3라고 3을 붙이게 되면 입체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기둥이 솟아있죠.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예제가 x는 3, 4, 7, 2, 5를 그리라고 했는데 가운데 잘 보니까 이렇게 그 세미콜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된 거죠. 3, 4, 7, 2, 1, 5를 그리는 겁니다. 자, 물론 뭐 한 줄짜리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만약에 요 2로 없이 3, 4, 7만 그리면 한 줄짜리가 그려질 겁니다. 자, 명령창에서 이렇게 주고요. 바3x를 그렸습니다. 그럼 나온 그림이 이건데 이게 어떤 게 그려진 거냐면 저 매트릭스 순서대로 그려진 거예요. 요게 3이고요. 요게 4고 이게 7 값이고요. 요게 2고 1이고 5입니다. 네, 그 매트릭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그 기둥이 이렇게 크기가 이제 그려진 겁니다.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3차원 그래프 끝이에요. 뭐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재미있는 그림 그리는 내용들만 있었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연을 보여드리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예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해 보시면은 3차원 그래프, 아름다운 3차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장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